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기웅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기웅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군대 괴담도 포함이 되어 있고 어릴 적에 겪었던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장르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기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생님. 아유, 되게 부드러운 남자셨네요.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기웅님께서 오늘 시들무에 찾아오신 이유가 예전에 네네. 겪었던 일들이 또 이야기를 듣고 그러다 보면 새록새록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군대 괴담 이야기도 있겠고, 그리고 또 네네. 뭐 어릴 적에 보셨던 거나 이런 게 있으셨나요? 일단 제가 한 초등학생 때랑 중학생 때 이제 어떤 아파트에서 겪었던 일이고, 오, 그때는 이제 제가 그때 처음 가위를 눌렸었는데, 네. 그때 좀 정말 안 무서운 가위를 처음에 눌렸다가 제가 그거를 이제 방심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좀 센 거를 한번 눌렸었거든요.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바로 맞습니다.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그때 저는 대구에 살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이사를 하게 된 곳이 대구의 좀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가 보통 저희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죠. 원래는 논밭이 많고 이런 시골 동네였는데, 그쪽에 주공 아파트 그런 게 이제 지어지면서 제가 어머니와 저 이렇게 단 둘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때 5학년에서 6학년 넘어가던 시기쯤에 이사를 가서 한동안 잘 지내다가, 정확하게 제가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낮이었는지 밤이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잠을 자다가 어느 순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듯이 깨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눈이 그냥 번쩍 띄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눈을 딱 떴는데 정말 이상했던 게, 그때 제 방이, 이게 쉽게 표현을 하자면 저희가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걸 보면 귀신들을 표현을 할 때 효과를 주기 위해서 파란색 조명을 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느낌의 파란색 조명이 비추는 것처럼 제 방이 온통 그런 색깔이었어요. 딱 눈을 떴을 때. 그래가지고 이건 뭘까? 그때 어린 나이여서, 근데 또 몸은 안 움직이고 눈만 떼굴떼굴 굴리면서 제 방을 이렇게 훑어보는데, 저는 그때 이제 그게 가위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이렇게 주변을 훑어보는데 제 방 구석에 되게 뭔가 조그만한 뭔가 물체가 이렇게 구석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굴려서 바라봤는데 그게 자세히 보니까 곰인형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곰인형이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곰인형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인형은 뭘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가위가 풀리면서 저도 잠이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게 가위라는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알게 됐고, 가위가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거 정말 사람들 무섭다 하는데 나는 귀여운 우리 곰인형 친구나 나오고 정말 별거가 아니구나 해서 방심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6학년이 되고 또 시간을 한참 지내던 중에 제가 어머니랑 주말이었을 거예요. 주말에 이제 안방에서 제가 침대에 어머니랑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는 분명히 기억나는 거는 쨍쨍한 낮이었거든요. 해가 쨍쨍 잘 들어오고 방도 되게 환했었어요. 그래서 주말 낮 시간에 어머니와 이렇게 같이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때처럼 곰인형 친구가 나왔을 때처럼 눈이 딱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딱 눈을 떴는데 또 몸이 안 움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했죠. 해도 떠 있고 내가 처음에 봤던 그 곰인형 별로 안 무서운 친구도 있었으니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이 지나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눈을 이렇게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데 제 침대가 어머니의 베개가 조금 높은 베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제 발끝 쪽이 보이는 그런 시선이었는데, 그 밑에서 무슨 검은색 물체가 막 미역 같은 게 꾸물꾸물거리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뭐 그냥 이불에 뭐가 묻었나 아니면 옷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후물후물 움직이면서 막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그때 정신을 차리고 딱 봤을 때는 그게 머리카락이라는 걸 제가 인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게 좀 뭐라 해야 되죠? 숨이 막힌다 해야 되나? 딱 숨이 막히면서 이제 제가 이때껏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막 공포심이 딱 막 이렇게 밀려오면서 저게 뭐지? 저게 뭘까? 이렇게. 근데 그 머리카락이 얼굴은 저한테 보이지 않은 상태였고 그 발에서 이불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 모서리 꼭지점 부분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타고 올라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면 어떡하지? 고개를 들어서 나한테 올라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릴 수도 없겠더라고요. 저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선이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다시 이렇게 스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나 보다. 아 다행이다. 진짜 무섭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저는 주온이라는 영화를 안 봤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주온 영화 다들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그 주온의 한 장면에 밑에서부터 이불을 불룩불룩해지면서 이렇게 점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여자 누워있을 때? 예, 그 막 꼬마애가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진짜 딱 그 장면이랑 똑같이 그 머리카락이 이렇게 스르륵 내려간 뒤에 갑자기 그 이불 안으로 이렇게 불룩해지면서 제 어머니 쪽 말고 제 위쪽으로 점점점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저는 속으로 어머니를 막 미친 듯이 부르면서 조금이라도 터치를 해서 어머니를 깨우고 싶은데 정말 막 몸은 안 움직이고 눈에서 눈물까지 나면서 어머니를 계속 불렀어요, 속으로. 막 그렇게 부르다가 결국에는 제가 눈을 막 울퉁불퉁 이렇게 올라오는 게 딱 제 배쯤에 왔을 때 제가 눈을 딱 찔끔 감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감은 다음에 한 1분 정도를 제가 아무 그거 없이 딱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 그게 없길래 살며시 눈을 뜨니까 조용하고 어머니는 옆에서 코를 고시면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렇게 두 번째 제가 첫 번째 방심했다가 두 번째 아주 큰 공포를 한번 느낀 가위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진짜 주온 영화를 아마 그 뒤에 제가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조금 더 크고 나서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 그게 저희 무의식 중에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요. 그걸 보는데 막 엄청 뭔가 안 좋은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한번 더 겪었던 일인데 이거는 가위는 아니고 저는 아직도 이거를 좀 미스테리로 저 혼자 생각하고 있는 일인데 제가 이거는 제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었었고 저는 뭐 이거를 사람이어도 무섭고 귀신이어도 무섭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일인데 이 사건은 이제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 한창 컴퓨터 게임에 많이 미쳐 있을 시기였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은 컴퓨터가 그때 당시에 거실에 있었는데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늦게까지 보통 거의 새벽 2시, 3시까지 하면서 더 이상 피곤해서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그런 패턴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여름날이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게임을 하고 제 기억으로는 2시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2시까지 딱 게임을 하고 피곤하다 하면서 제 방으로 들어가서 딱 침대에 누웠죠. 그때 당시에 그 방이 구조가 어땠냐면 제 머리맡에 창문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누워서 눈을 뜨면은 바로 창문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때 당시에 그 집이 복도식 아파트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이렇게 센서등 있잖아요. 센서등이 이렇게 탁탁탁탁 켜지면서 이제 그런 구조였는데 저희 집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면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나와서 양옆으로 복도가 쭉 펼쳐져 있고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를 나와서 바로 오른쪽에 첫 번째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집에 가장 첫 번째로 있는 창문이 제 방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여름날이니까 창문도 열어놓고 방충망만 해놓은 상태로 누워서 자려고 피곤해서 막 하면서 누워있는데 거기가 저희 아파트 뒤쪽은 다 논밭이고
개구리 소리, 귀뚜라미 소리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제 새벽 2시쯤이면 거기는 이미 9시부터 문을 다 닫은 상태라서 뭐 사람들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정말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런 동네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 누군가 그런 늦은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제 방에서는 그렇게 다 들려요. 뭐 문이 닫힙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이런 소리가 제 방에서는 다 들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개구리 소리만 들리고 이제 저는 누워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하고 누가 탔나 보다 그냥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8층에 살았었는데 8층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같은 층에 사는 사람이 이 시간에 왔구나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계속 있는데, 원래 엘리베이터가 탁 올라와서 띵 하고 문이 열립니다 하고 열린 다음에 그 여자 구두 소리 있죠? 그 소리가 정말 그 고요한 그 동네 그 아파트에서 그 복도에서 정말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토각 토각 하면서 그 소리가 들리면서 엘리베이터를 나와서, 저희 집은 오른쪽에 있었고 그 발소리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뭔가 느낌 이상해서 살짝 눈을 떴었는데 그 센서 등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켜졌다가 또 차례대로 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센서 등이 가까이서부터 켜졌다가 또 하나 둘씩 탁탁탁탁 꺼져가면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구두 소리는 계속 이제 토각토각토각 돌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췄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뭐 도어락은 분명히 있을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뭐 도어락이든 뭐 열쇠를 열든 저희가 문을 열 때 이런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이 걸어갔으니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겠지 하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귀를 탁 기울이고 있는데 하고 딱 멈춰섰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문을 여는 소리도 안 나고, 뭐 도어락 열 때 막 띠띠띠 하는 누르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도 안 나고, 뭐 열쇠를 열 때 막 덜걸덜걸 이런 소리도 안 나고, 문을 연다는 소리라든지 닫는 소리라든지 그런 아무런 뭐 그냥 구두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소름이 살짝 끼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싶어서 그때 이제 조금 불길한, 모르겠어요, 이걸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일어나서 방충망만 이렇게 닫혀 있었으니까 제가 혹시나 이제 강도나 도둑이 아닐까 싶어서 불투명 창문이라고 하죠, 그거를 탁 닫고 창문까지 잠그고 이불을 폭까지 올린 채로 눈만 이렇게 빼꼼 내밀려서 보고 있었어요. 창문을 그냥 하염없이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 2분 정도인가 고요한 소리가 이어지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었거든요. 정말 뭐 엘리베이터 소리라든지 사람의 인기척이라든지 그러한 소리가 전혀 없었는데, 제 방 복도 앞에 있는 센서 등이 딱 켜지면서 제 창문 앞에 사람 그림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눈을 뜨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걸 분명히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저는 이제 너무 놀라서 그때 막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바로 그냥 정말 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그냥 이불 뒤집어 쓰기 그거를 했었거든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달달달달 떨면서 저거 뭐지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계속 밖에 불은 켜져 있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그냥 뒤집어 쓴 채로 그 침대에서 일어나면 이 밖에 있는 무언가가 나의 존재를 눈치챌까봐 침대에서 이렇게 막 엉금엉금 기어서 문을 정말 조용하게 열고, 제 방문을 열고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어머니 방으로 가서 어머니를 막 흔들어서 깨웠어요. 어머니 밖에 누가 있다고, 내 방 앞에 누가 있다, 내 방 앞에 지금 갑자기 불이 켜졌다 하면서 어머니를 깨우니까 어머니는 당연히 짜증을 내시죠. 무슨 소리를 하냐 이 시간에, 누가 있냐 하면서. 근데 제가 막 너무 다급하게 말을 하니까 어머니도 조금 이상한지 집에 불을 다 켜시고, 저희가 주방에 복도 쪽으로 나 있는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작은 창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보면서 보시더니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싶어서 어머니가 주방용 가위를 이제 손에 드시고 천천히 문을 열어서 내가 확인해 보겠다 해서 문을 살며시 가위를 든 채로 이렇게 열으셨는데, 딱 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밖에 아무도 없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분명히 있었다, 아까 구두 소리도 들리고 했는데 나 분명히 봤다 했는데, 어머니는 전혀 안 믿어주시고 그냥 빨리 자라, 시간이 몇 시인데 날 깨우냐 하면서 혼내시고
그렇게 그 집에서는 제가 그런 좀 큼직한 사건들을 좀 겪었었거든요. 이야, 여기 구조만 딱 봐도 저는 알겠는 게 주공 아파트 맞죠? 예, 맞아요. 아, 구조가 똑같아서. 네. 근데 이야. 또 그 집에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그런 일 말고도 안 좋은 일도 되게 많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트라우마로 남길 법한 그런 좀 안 좋은 행동을 저한테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사기도 당하고, 저도 막 뭐 그런 안 좋은 일이 거기서 되게 많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그런 일이 많았던 집이 아니었나. 안 좋은 일들, 그리고 이상한 형체들, 네네. 그런 것들을 유난히 많이 봤던.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집에서 이사 가고 나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 그쵸. 참 희한해, 그게. 가위도 그때 이후로는 전혀 눌린 적도 없었고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 말씀드릴까요? 이 복도식 아파트에는 전담 귀신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꼭 그 구두 소리, 여자 구두 소리 있죠, 하이힐. 또각또각 예. 소리. 그리고 와서 멈춰서 쳐다보는 거. 이게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진짜요? 근데 이게 뭐 사람이어도 무서울 것 같고, 저는 그럼요. 귀신이면 뭐 더 무서울 것 같고. 자, 그러면 복도식 아파트 이야기는 끝이 났고 바로 성장으로 해서 군대에 네네.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죠? 예. 군대를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성장을 한 뒤에 군대를 가게 됩니다. 제가 근무를 했던 지역 같은 경우에 크게 잡으면 이제 김포 쪽인데, 김포에서 깊게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서 거의 전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남자분들은 전방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전방 쪽에도 작은 마을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을을 통과하는 차량들이나 이런 간첩들을 검문하기 위해서 마을 출입구 쪽에 검문소를 이렇게 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훈련소를 끝내고 갔던 처음 근무지가 그곳이었던 거죠. 그쪽 같은 경우에 근처에 애기봉이라고 산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강을 바로 한 1.5km 앞에 바로 북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강이랑 뭐 이렇게 산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그 안개라고 하죠. 해무? 안개가 짙게 깔리는 날이 많았고, 그때 제가 한 일병을 갓 달았을 때였어요. 날씨가 이제 여름에서 딱 가을 넘어가는 일교차가 심한 날씨였고, 일교차가 심한 날씨 같은 경우에는 안개가 더 심해지거든요. 정말 1m 앞에도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안개가 짙어져요. 그날 같은 경우에 그때가 이제 추석인가 막 이런 게 껴있어서 선임들이 휴가를 좀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무를 설 수 있는 인원이 6명밖에 없었어요. 검문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 6명이서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피곤한 상태이기도 하고, 날씨도 일교차가 심해서 몸도 많이 지쳐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새벽 2시에서 4시 근무였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막 선임 깨우고 돌비 상병님 근무 나갈 시간입니다 해서 막 근무지로 향했죠. 딱 나왔는데 그날 정말 안개가 심한 날이었고, 가서 이제 근무 교대를 하고 근무를 탁 서고 있었어요. 선임은 당연히 그런 외딴 지역이고 하다 보면 저희가 옆에 작은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선임은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뭐 쉽게 말해서 갓 일병이기 때문에 밖에서 혼자 이렇게 돌을 차면서 근무를 서고 있었죠. 그때 저희는 고라니 소리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고라니 소리 같은 경우에 정말 어둡고 안개 깔린 데서 들으면 정말 더 무섭고, 그래서 무섭다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근무를 2시간씩 서다 보니까 1시간 45분이 지났을 때쯤 갑자기 안에서 그 선임이 혼자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뭘 하는 거지? 하면서, 근데 안에서 계속 막 중얼중얼거려요 혼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불렀어요. 돌비상병님? 막 이렇게 부르니까 뚝 끊겨요. 그러더니 한 1, 2분 있다가 막 주섬주섬 나오더니, 돌비상병님 아직 시간 남았는데 벌써 왜 나오십니까? 하니까 뭐지? 하면서 혼자 막 얼떨떨하게 벙쪄 있는 거예요. 아닌데? 방금 누가 나 말했는데 막 이러면 자기 혼자 무슨 알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신이 미쳤나 싶어서, 어차피 이제 근무 교대 시간이 다 돼가니까 4시 근무자들이
좀 있으면 올 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밖에 서서 그냥 수다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이제 프레시 불빛이 보이면서, 두 개의 프레시 불빛이 보이면서 이렇게 다 오는데, 저희가 보통 근무교대를 할 때 그 탄약이라고 하죠. 탄약을 저희가 들고 갔던 거는 저희가 다시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근무자가 들고 왔던 거를 탄 보관함에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중에 이제 다음 근무자가 도착을 하고 그걸 교환을 해야 되니까 자물쇠를 따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보통 제일 막내가 하는데 제가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그 작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들어가서 제가 이제 그걸 따려고 이렇게 후레쉬를 탁 들고 들어갔는데, 탄박스 바로 옆에 벽면에 이제 큰 창문이 있었거든요. 그 창문 왼쪽에 제일 상단 부분에 손바닥이 이렇게 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자국이요? 네, 손바닥 오. 자국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정말 귀신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가위를 눌린 적도 정말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정말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특이하거나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면은 정말 기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손바닥 찍혔다고 뭐 그게 뭐가 무서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이제 정말 안개가 짙은 날이었고, 보통 그런 창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습기가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바닥도 더 잘 찍기 쉬운 그런 환경인데, 플래시를 딱 비췄는데 손바닥이 있길래 딱 봤는데, 저희가 손바닥을 유리창에 찍게 되면 귀족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손바닥은 완전 평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어서 이제 어느 부분은 찍히고 어느 부분은 안 찍히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봤던 손바닥은 정말 하얗고, 정말 그게 완전 평면이지 않으면 그렇게 찍히지 않을 정도의 정말 빈틈없이 찍힌 그런 모양의 손바닥이 있었어요. 제가 딱 봤을 때는 한 성인 여자 손 정도의 크기? 그 정도 사이즈의 크기였고,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장난친 건 줄 알고 밖에 선임들한테 말을 했죠. 누구누구 상대님 여기 손바닥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하니까, 뭐 손바닥 하면 되게 다 이렇게 들어와서 보게 된 거죠. 저만 본 게 아니고 다 같이 봤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저 왼쪽 상단에 있는 손바닥을 딱 보면서 저 뭐지? 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확실해진 거는, 아까 안에서 자고 있었던 그 상병, 용의자가 상병 아니면은 저희 근무 이전에 근무자 2명, 요렇게 3명밖에 용의자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무자가 총 6명이었으니까 우리 다음에 왔던 근무자들은 당연히 아닐 거고, 그러면은 우리 이전 근무자거나 아니면은 나랑 같이 근무를 선 상병이 했다는 건데, 근데 저랑 같이 근무를 썼던 상병은 나는 잠만 잤다, 나 저거 좀 처음 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기는 절대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전 근무자 2명이 했겠구나 해서 저희는 이제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장난인 것 같은데 하면서도 되게 찝찝하게 느꼈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손바닥 자국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거꾸로 찍혀 있었는데 엄지손가락이 오른쪽 편에 있었고 새끼손가락이 왼쪽 편에 가 있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안에서 찍으려고 하면 사람이 이렇게 팔을 꺾는다고 하죠. 손바닥을 이렇게 펼쳐서 뒤집어서 찍는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창문 맨 끝에 찍기에는 그 정도 키가 되는 사람이 전혀 없었고, 어디 올라가서 뭐 밟고 찍을 때도 없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런 완벽하게 새하얗게 찍힌 거, 그리고 저 모양이 어떻게 나왔지라는 의문점을 가진 채 저희는 이제 근무 철수를 하게 됐죠. 근무 철수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을 이제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침을 먹는 시간 동안은 이제 간부들이 잠깐 봐주는 뭐 이런 교대를 했었는데, 저희가 병들이 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죠. 혹시 어제 그거 손바닥 봤냐? 저희 전에 근무자들한테 손바닥 봤냐 하니까, 아니 우린 못 봤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치매 근무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가 뜨니까 이제 그게 안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혹시 이거 누구누구 병장님이 찍으신 거 아닙니까? 하면서 다른 선임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 병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말하죠, 진지충이라고 하죠. 정말 진지하고 정말 장난 싫어하고 정말 꼰대에다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뭐하러 내가 이 짓거리를 하냐, 이런 느낌. 그쵸.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한테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냈죠. 그래서 설마 저 사람이 했겠어. 뭐 저 사람이 안 했는데 당연히 그 사람과 같이 근무를 들어갔던 후임은 더더욱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누가 저걸 찍었을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다음 근무자들이 제 뒤통수를 때리는 한마디를 하는데, 근데 너희 어제 그 손바닥 두 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본 건 분명히 하나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두 개요라고 하니까 뭐 그래 두 개 하니까 제가 본 건 하나였는데 어디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손바닥이 왼쪽 창문 위에 있었고, 제가 너무 새벽이고 어둡다 보니까 프레시만 이제 그쪽을 비춰서 이렇게 막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오른쪽 창문에는 중간 지점에 손바닥의 반대 모양이 중간 지점에 찍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저희를 다시 의심을 하기 시작했죠. 야 이거 사실 너희가 하면서 지금 주작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해놓고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희는 절대 아니다, 우리야 절대 아니다, 나 거기 키도 안 된다, 키도 안 닿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 결국 넘어갔어요. 그게 해프닝으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근무 시간이 2시간 당겨져서 12시, 새벽 2시 이렇게 근무를 들어갔는데, 제가 숙소 건물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멀리서 쭉 내려오다가 그 검문소를 한 10m쯤 남겨뒀을 때쯤 그 작은 컨테이너가 이제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걸어가다 문득 그 손바닥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선임들이랑 막 얘기를 할 때는 저희가 계속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 막 하면서 이렇게 찍었을까 저렇게 찍었을까 하면서 이제 팔을 꺾어가면서 이렇게 막 시도를 해봤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나면서 잠깐만, 근데 만약에 저거를 밖에서 찍었다면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밖에서 찍었을 때 딱 저렇게 누군가가 밖에서 손바닥을 딱 찍고 이렇게 안을 보고 있었다는 상상을 하게 되면은 딱 그 손바닥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딱 하면서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저랑 같이 근무 들어가는 상병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상병도 와 미쳤다 하면서 그 왜 얘기하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하면서 저기 못 들어간다 하고, 다음 근무자가 왔을 때도 저희가 이걸 얘기를 해줬죠. 사실 저거 안에서 찍힌 게 아니라 밖에서 누가 이렇게 보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저렇게 찍힌 거다 하면서 막 호들갑 떨면서 얘기를 하니까 막 그 사람들도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무섭다 하면서 우리 이제 들어왔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주냐 막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이제 저희는 잘 있어라 우린 간다 이제 근무철수를 하고, 그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휴가 나갔던 사람들이 다 들어오고 그 얘기를 막 다 퍼뜨리면서 그 컨테이너가 거의 한 2달 정도까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봐봐요, 귀신이건 사람이건 두 개 다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때 저 혼자 봤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다 같이 보니까 이건 근데 이거는 만약에 장난을 쳤다고 해도 저렇게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장난쳤다는 게 소름 끼치네. 그쵸. 그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아무리 봐도 남자 손은 절대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여자 손 같았다, 크기 자체가. 되게 가늘고 굵기가 이렇게 남자 손 치고는 좀 얇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오늘 기웅님께서 어릴 적에 겪었던 한 아파트에서 이야기와 그리고 군대에서 겪었던 이렇게 두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해하니까 더 무서운, 마지막은 이해하면 무서운 얘기가 됐네. 맞습니다. 자, 오늘 기웅님 처음 참여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 너무 잘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무서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처음에는 목도식 아파트에서 겪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문소, 말 그대로 군대 괴담이었는데, 저렇게 하지 않으면 손바닥을 찍을 수 없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서 찍었다면 이렇게 했을 때 안 되잖아요. 그 자체가 불가하잖아요. 근데 위에서 만약에 바깥에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찍었다면
충분히 또 가능했던 그런 손자국이었기 때문에 더 소름이 끼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